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사들, 평검사들과 고검장, 지검장까지, 검찰 간부들까지 검란이 일어났습니다.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이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를 들고 일치된 의견을 표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학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법학 교수들, 법학 연구자들이 2,000명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론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불법이다, 위법이다, 안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는 극찬을 보냈습니다. 자발적 개혁에 앞서왔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 전국의 변호사협회, 검사들, 이번에는 학자들까지 문재인 정권의 종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대한법학교수회, 국민이 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추미애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자, 2,000여 명의 전국 법학대학 교수, 강사, 박사들로 구성된 이 대한법학교수회, 아주 충격적인 성명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살아있는 이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방해하는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자, 이들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과 동시에 내려진 그 직무정지 결정은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 수집 절차와 적정한 수사권의 행사를 무시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우리 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형사법과 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분위기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에 엄청난 힘을 발휘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을 찍어내도 문제고 찍어내지 않아도 문제인 상태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익명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한테 맡겨놨더니 이거 제대로 일이 되는 게 아니고 구멍이 뚫렸다.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도 공수처법이니 뭐니 지금 막 이런 벌여놨는데 이제 밀리면 끝인데 이거 어떡하나. 자, 문재인 대통령은 스타일리스트 아닙니까? 폼 나는 자리만 나타나고 이런 자리는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왜? 자, 법무부의 2인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신복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호흡을 맞췄던 법무부 차관, 고경 차관이 사표를 낸 겁니다. 왜 냈겠습니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지금 이 7명의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번 징계위원회를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회피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이 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데 법무부 차관이 그만뒀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자 4일로 연기하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급하게 20시간 만에 이용구 전 법무실장을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찍어내기에 자기 역할을 한 겁니다. 롤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지 못한 대로 문재인 정권은 레임덕에 빠질 것이고, 해임한다면 이번에는 거의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겁니다. 이제 완전히 민주당 청와대 멘붕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엊그제만 하더라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동반 사퇴를 하느니 건의했다느니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못합니다. 게다가 동반 사퇴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바보입니까? 윤석열 총장은 지금 감찰을 받고 있고 징계 절차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징계 절차에 들어간 사람은 스스로 사퇴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 해임,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나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징계 절차가 끝나야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의 이 직무 정지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전국의 법학자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왕따 정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법학자들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통해 확인했다고 제시한 징계 사유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그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 법학자들의 말처럼, 법학 교수회의 말처럼 어제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는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추미애 니 틀렸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어. 이렇게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5시 15분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법학자들은 법학자답게 논리적으로, 법적 논리로 추미애 장관을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진행 중인 옵티머스 라임 사건 수사 등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다. 이를 주문한 대통령의 요청과 무엇보다 국민의 뜻에 반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은 과연 우리 검찰이 권력자를 위한 검찰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한 검찰인가를 묻고 예리하게 응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해 그동안 검찰은 자발적인 개혁에 앞장서 왔다. 윤석열 총장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져야 하는 행위는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 법학교수회의 이 성명서처럼 이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검찰개혁 아닙니까? 교수들은 윤석열 총장에게 극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추미애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를 위한 검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추미애가 말하는 검찰개혁은 검찰개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들불처럼 번지는, 전국에 번지는 이런 분위기, 문재인 정권은 이제 빨간 신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법학 교수회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2,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는 법학자들의 외침. 자, 검란도 이렇게 큰 검란은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하러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가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했던 대화를 일부 소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공표한 내용은 좀 뜻밖입니다. 바로 이용구 신임 차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이용구 신임 차관이 임명되기도 전인데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법무부 차관 사표를 내니까,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내니까 후임자를 뽑아야겠다, 이런 말들을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 처리를 좀 매끈하게 하라고 했더니 이거 뭐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여는데 이걸 저지시키려고 추미애 장관의 2인자인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내고,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니는 일을 뭐 이따위로 하냐? 이렇게 화가 나 있을 법도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을 표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추미애 장관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픈 모양입니다. 자, 오늘 했던 청와대의 발언은 이겁니다. 신임 이용구 차관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지 말라고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어제 추미애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사태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모양이 우습게 돌아간다, 그래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런 말을 해서 물타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때문에 상당히 공경에 빠졌습니다. 자, 이용구 신임 차관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십시오. 강남에 비싼 집이 두 채인데 청와대가 그동안 이 차관 장관 인사할 때 주택 한 채만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강남에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을 임명했을까. 집 한 채는 내놨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문재인 캠프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어느 모노보나 지나치게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못 믿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이용구와 같은 특정 정당 편향적인 인사를 임명했을까. 이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뭐 이런 진보 성향 판사도 윤석열한테 손을 들어주고, 뭐 감찰위원회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그 인사들도 윤석열 손을 들어주고, 친정권 인사라고 추미애 측근이라고 불렸던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이거 완전 고립무원이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너는 일을 왜 이따위로 해서 사람을 골탕 먹이느냐. 자, 여기서 밀리면 끝인데 추미애는 이 때문에 죽겠다, 이런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4일날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무리하게 윤 총장 해임을 결정했다가 여론의 역풍이 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빠져나가기가 힘듭니다. 왜? 그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내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20시간 만에 이용구 신임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문재인이 등장한 겁니다. 문재인 손에도 피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구 차관은 위원장은 맡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내는 겁니다. 상당히 비겁한 행동입니다. 자, 이걸 보면 추미애 장관을 믿었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큰 코 다친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발언을 보면 동아일보가 인용한 발언이 재밌습니다. 추미애한테 다 믿고 맡겨놨더니 이거 뭐 구멍이 뚫렸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 내부, 청와대 내부에서도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따위로 처리하냐. 이전 2패 KOP를 당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했고, 어제 와서 했던 말, 헌법정신,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문재인 정권 머리가 띵할 겁니다. 이러니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이용구 차관을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공개한 겁니다. 자, 이게 어제 추미애와 문재인이 독재 자리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분위기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 이용구 차관을 위원장 했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 문재인도 망신당하겠다, 문재인도 책임론에 휘말리겠다, 그래서 뒤늦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이렇게 알리바이용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도 많이 속아가서 가지고 100% 믿기는 힘듭니다. 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날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차관에게 추 장관이 원하는 측근을 임명하더라도 윤석열 징계위 위원장으로는 그를 임명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일보에 이야기한 겁니다. 당초 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징계위원회는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기영 차관은 징계위원회를 저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을 했습니다.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4일로 연기된 것이고, 그 중간에 이 징계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차관을 급조해서 임명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용구입니다. 그렇지만 이용구는 전력이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문제가 심각한데 이걸 갖다가 지금 한 겁니다. 왜? 이제 못 믿으니까. 누굴 믿겠습니까? 조미연 부장판사,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의 출신이고 뭐 광주 출신이고 뭐 그랬는데도 윤석열 손을 완전히 들고 추미애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한 거는
전혀 킬시켰습니다. 또 감찰위원회가 열렸는데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이 감찰위원회인 이화여대 교수부터 전부 다 추미애 장관 라인들이 다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제 못 믿습니다. 이러니까 이용구라는 극단적인 카드, 아주 편향적인 사람을 지금 차관으로 임명했는데, 이 사람이 징계위원장을 하면 민심, 문재인 나는 감당 못해, 이거 하지마. 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검사징계법 5조에 따르면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당사자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이 이 위원장직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이용구 차관은 안 된다. 왜? 자기한테 불똥 튈까봐 지금 겁내고 알리바이 만드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뒤늦게라도 밝히는 이유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뭐랄까요, 네가 책임져, 난 몰라, 네가 하라니까 하긴 하지만 난 참 마음에 안 들어, 작은 저항?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문 대통령은 공석이 된 차관을 임명하실 것일 뿐 검사징계심의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비겁한, 이것도 회피용입니다. 문재인도 지금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추미애한테 맡겨놨더니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이번에도 만약에 징계위원회가 반란을 일으켜서 윤석열 총장을 신임하거나 또는 반대로 해임을 해도 그 어떤 경우든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의 역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도망가기 위해서 이용구 신임 차관은 징계위원장 맡기지 마, 지시했다고 뒤늦게 오픈한 건데, 이 말도 어제 추미애 장관 만난 자리에서 했던 말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녹취 파일 틀든지 아니면 우리는 못 믿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한테 말려든 것 같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처럼 당과 청와대 검찰총장직에 복귀한 지 이틀째 되는 날 드디어 문재인 청와대를 겨냥해서 사고를 쳤습니다. 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움직였다는 이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이것부터 이틀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원전 수사, 이것의 구속영장을 승인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개입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산업자원통상부가 움직여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이고 뭐고 필요 없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전을 폐쇄한 이 사건. 자, 여기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444개의 문서 파일을 삭제한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복귀하자마자 이 사건, 대전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이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총장직에 컴백하자마자 본인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추미애 라인의 검사들이, 검찰 간부들이 뭉개고 있던 이 원전 수사에 속도를 내게 된 겁니다. 자, 대전지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청와대를 향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이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의 뜻을 모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의 검찰에 보낸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칼을 드디어 뽑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가장 심의를 기려 만든 게 이겁니다. 윤 총장은 4일날 징계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통보를 받으면 또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에 출근해서 오늘, 내일, 그리고 내일까지, 내일 모레 오전까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총장은 할 수 있는 많은 권력 수사를 마무리하고 대기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4일날 징계위원회에서 살아난다면
계속하겠죠. 그렇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해임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또 행정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내면 됩니다. 자, 지금 추미애 법무부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가전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만 일단 어제 2승 전승을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KO 승을 한 윤석열 총장 복귀하자마자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원전 수사부터 들여다봤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직무복귀 이틀 만에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방금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복귀와 동시에 여권의 아킬레스건 바로 이 원전 수사를 건드렸습니다. 이제 윤석열과 문재인 정권과의 건너갈 수 없는 다리 건너갔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갔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검찰대 문재인 정권의 긴장관계는 점점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지검 형사 5부 이상현 부장검사는 오늘 오후 법원에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가 착수되자 관련 증거자료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등 444개의 문서를 자료를 조직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이른바 증거인멸입니다. 이들의 조직적인 증거은폐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16분까지 일요일 밤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약 2시간 동안입니다. 감사원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던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구속영장 청구를 이제 했을까요? 원래는 그 전에 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이런 식으로 영장 청구하면 안 된다. 좀 더 중형을 구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이 좀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직무정지 상태가 되자 중간에 있는 추미애 라인의 중간 대검 간부들이 영장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이 컴백하자마자 오케이 한 겁니다. 자, 수사팀은 이 감사원법 위반 이외에 형량이 높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애당초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받았지만 보강수사를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원법 1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형량이 낮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감사방해 혐의만으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방실 침입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역시 윤석열은 전문가입니다. 자, 감사원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감사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7,000여 페이지의 수사 참고 서류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자,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 결과 각종 물적 증거를 피의 사실별로 정리해 검찰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거의 검찰 수사 자료 혹은 법원의 판결문 같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전지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렇게 재앙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자, 감사원은